AI, 모니터를 찍고 현실로 나오다. 와, 정말 강렬한 문장이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거대한 변화의 핵심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인공지능이 그냥 똑똑한 두뇌였다면 이제 그 두뇌가 현실 세계를 직접 만지고 움직일 손과 발을 갖게 됐다는 뜻이거든요. 안녕하세요. CS 2026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 딱 하나만 꼽으라면 전 바로 이걸 꼽겠습니다. AI가 더 이상 스크린 안에만 머물지 않고 물리적인 실체를 가지고 우리 세상으로 직접 걸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거대한 변화가 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하나씩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런 순서로 한번 따라가 볼까 합니다. 첫째, AI가 어떻게 스크린을 박차고 나와 몸을 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AI가 어떻게 우리 자동차의 새로운 심장이 되는지 볼 거고요. 또 이 강력한 기술이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전쟁의 이면도 들여다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AI와 함께할 우리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AI 스크린을 떠나다입니다. CES 2026에서 가장 뜨거웠던 키워드가 바로 피지컬 AI였는데요. 이게 대체 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피지컬 AI, 말이 좀 어렵죠? 근데 간단해요. 지금까지 AI는 체스 챔피언을 이기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모니터 안에서만 존재했잖아요? 이제는 그게 아니라 실제 로봇의 몸을 가지고 현실 세계를 직접 보고 듣고 움직이는 기술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냐면요. 과거의 AI가 그냥 똑똑한 두뇌였다면 지금의 AI는 로봇의 팔다리부터 오감까지 모두 제어하는 정교한 신경계로 진화했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성능이 좀 좋아진 수준이 아니라 AI의 역할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신경계는 벌써 아틀라스 같은 엄청난 몸을 얻었어요. 현대차가 공개한 이 로봇 그냥 걷기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모양이 제각각인 물건도 척척 다루고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부축하거나 심지어 정교한 요리까지 해냅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랑 이제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되면서 시장의 기대감도 엄청나게 커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왜 2026년을 가정용 로봇 보급의 원년이라고 부르는지 알 것 같죠? 이게 더 이상 영화나 연구실에만 있던 기술이 아니라 곧 우리 집 거실과 주방으로 들어오는 현실이 됐다는 겁니다. 서비스 산업 전체가 완전히 뒤바뀔 거대한 변화가 막 시작된 거죠. 자, 이렇게 현실 세계로 튀어나온 AI가 가장 먼저 뒤흔드는 곳, 바로 우리가 매일 타는 자동차, 모빌리티 분야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AI가 어떻게 자동차의 두뇌가 되고 있는지 그 중심에 있는 반도체 혁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엔 자동차를 바퀴 달린 스마트폰이라고 불렀잖아요? 이젠 아니에요. 이동하는 AI 슈퍼컴퓨터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동차의 정체성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과거 자동차의 심장이 엔진이었다면 이제 그 자리를 AI를 돌리는 반도체 칩이 차지하게 된 거죠. 완전히 판이 바뀐 거예요. 자동차 브랜드의 가치를 따질 때 엔진 성능을 보던 시대에서 AI 칩셋 성능을 보는 시대로 말이죠. 이제 우리는 자동차를 기계가 아니라 하나의 첨단 IT 기기로 보게 될 겁니다. 심지어 자동차의 성능을 말하는 단위까지 바뀌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따지던 물리적인 힘, 마력 있죠? 이젠 그 대신 TOPS라는 걸 본다는 겁니다. 1초에 몇 조 번의 연산을 할 수 있느냐, 즉 얼마나 똑똑하냐가 새로운 가치의 기준이 된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 업계는 이미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엔비디아랑 손을 잡았고 BMW나 아우디는 퀄컴과 파트너가 됐죠. 왜냐면요, 이제 자동차에서 혼자 힘으로는 이 어마어마한 고성능 AI 칩을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반도체 회사와의 동맹이 이제 브랜드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된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강력한 기술에는 항상 그림자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똑똑해진 AI가 우리를 돕는 만큼 가장 무서운 무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세 번째 이야기에서는 이 보이지 않는 AI 전쟁, 사이버 보안이라는 새로운 전장을 들여다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를 돕던 그 똑똑한 AI가 갑자기 우리를 공격하는데 사용된다면요?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 안타깝게도 이건 더 이상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AI는 이미 사이버 공격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버렸어요. 공격자들은 AI를 이용해서 기존의 방어 시스템을 그냥 뚫어버리는 악성 코드를 순식간에 만들어냅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심지어 우리 회사 대표님 얼굴과 목소리를 똑같이 흉내내서 직원을 속이는 딥페이크 사기, 이런 걸로 이미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싸움은 AI 대 AI, 즉 창과 방패의 대결이 된 겁니다. 공격하는 AI가 계속해서 새로운 칼을 만들어내면 방어하는 AI는 그 공격 패턴을 실시간으로 학습해서 더 튼튼한 방패를 만들어내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전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새로운 방어 전략이 바로 제로 트러스트입니다. 이름 그대로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공항 검색 때처럼 내부든 외부든 모든 접속을 일단 잠재적 위협으로 보고 의심하는 거죠. 이걸 사람이 일일이 할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AI가 자동으로 그리고 24시간 내내 검증하고 방어하는 시스템입니다. AI의 공격 속도는 AI만이 따라잡을 수 있으니까요. 자, 지금까지 로봇, 자동차, 그리고 보안까지 꽤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이 조각들을 한번 맞춰보죠. 이 모든 흐름이 합쳐져서 만들어낼 우리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마지막 장에서는 인간과 기술의 공진화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네, 바로 공진화입니다. 이제 기술이 그냥 혼자 발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진화하는 시대에 들어선 거죠. 피지컬 AI가 우리의 힘든 일을 대신해주고 AI 칩이 우리를 더 안전하게 이동시켜주고 AI 보안이 우리의 자산을 지켜주는 그런 시대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로보틱스 분야에서는 AI가 몸을 얻는 피지컬 AI, 모빌리티에서는 자동차의 심장이 된 AI 칩, 그리고 사이버 보안에서는 생존의 필수가 된 AI 자동화. 이 모든 변화를 꿰뚫는 단 하나의 키워드가 있다면 그건 바로 지능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술은 이미 우리와 함께 우리 곁에서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은 우리 자신에게 있겠죠.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과연 우리는 다음 시대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